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5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연휴는 잘들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부터 한글날에 낀 또 3일의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짧은 이번 주 조금 더 힘을 내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밤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빠졌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깨고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88% 하락한 2,962포인트, 코스닥은 2.46% 하락한 95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설건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설건지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경제TV, 설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설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 시장 혹시나 이제 하락과 조정을 대비를 해서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 먼저는 매매 시그널 먼저 나오죠. 매매 시그널 월화 출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전 매매 정수는 월화 수목 금요일 평일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신의 한 수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서울경제TV 틀면 나와요. 이제 3시 20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저녁 방송에서는 주유소 방송에서도 또 신의 한 수 코너에서도 또 강의도 해드리고 있고, 어쨌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최근 3일 동안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지금은 왜 늦었냐면 시장의 그 하락폭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만 보면 무슨 뭐 여러분들이 뭐 헝다 이슈 때문에 홍콩 증시 뭐 거래 정지되고, 근데 막상 홍콩 증시가 거래 정지가 됐을 때에서 미국 시장하고,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하고 유럽 선물 지수는 플러스권역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미국과 유럽은 걔네들하고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하한가를 가든 망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 나와주는 게 유가 상승에 대한 이슈는 7월 달서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요. 꼭 걔네들이 갑자기 40달러, 50달러에서 갑자기 82달러로 올라간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유가가 9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유가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강했던 것도 제가 카프로를 설명해드리면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신한수에서도 SOE라든지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유가가 뭐 90달러 올라갈 것 같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차트가 맞으니까 이쪽 애들이 좀 움직임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미 보름 전에 이미 했던 얘기들입니다. 이미 했는데 다 움직인 거고, 어쨌든 이전에 있었던 이슈들, 그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들도 이미 10년 전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18일 이내에서는 이제 이거를 결과를 내겠다고 이제 옐런 의장이 18일까지 안 하면 디폴트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 뭔가 해결이 나오겠죠. 결국은 협상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맞고,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미국은 계속 그 한도를 늘려가면서 10년 동안 뭐 100번 넘게, 거의 100번 가까이 계속 그렇게 한도를 늘려왔는데, 이번에는 뭐 안 돼가지고 전 세계가 다 망하는 흐름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이슈도 이미 있었던 이슈고요. 그다음에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금리 인상 얘기들도 벌써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운 이슈가 이렇게 막 불거지면서 시장 흔드는 건 아니고요.
흔들 때가 됐으니까 이제 흔들어지는 건데 유독 우리나라만 좀 흔들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있어요. 자, 이제 해외 시장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지만 신의 한 수에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장 끝나고 나서도 좀 정확하게 또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들은 그냥 박스권 정도고 다우존스는 33,000만 지지가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밀리면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나스닥도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하루 이틀 때 다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거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약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2,950 정도? 2,950 정도? 그래서 요 정도 내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주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을 텐데 이번 주 8일 날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역대급 실적 발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실적이 좋대요. 근데 소문난 집에 먹을 거 없다고 하듯이 이미 이슈들이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역대급 좋다라는 얘기 나와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좋아서 움직여도 낙폭과대에 따른 일부 조금 반등밖에 안 나올 거고요. 실질적으로 좋은 쪽은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흔들리지만 가장 강하게 버티고 있고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 쪽은 뭐냐면 롯데관광개발 5%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투어 3.6% 급등하고 있고 모두투어 3.3% 급등하고 노랑풍선, 파라다이스, GK의 카지노 관련주, 호텔신라 3% 급등하고 있고 백화점도 3% 올라가죠. 쇼박스 다시 강세를 띄고 있고 그 외에서도 엔터주, SM, JYP, YG엔터 6% 지금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디가 강해요? 소비주들, 거기다 항공주들도 오늘 강하죠.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만 유일하게 강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29일 날부터 해서 30일 날,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이 10월 1일입니다. 수, 목, 금요일 날에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뭘 봐야 된다? 갖고 있거나 여러 종목 교체를 하거나 사야 되는 쪽은 바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쪽이다. 소비주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로는 항공주,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여행 관련주 이쪽이 먼저가 될 거고 그다음에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은 엔터주들, 오징어 게임 관련된 제작사들, OTT 관련주들 이쪽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따른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흐름은 이미 지난주에서 대응은 끝났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미 현금화 대응은 늦었습니다. 지금은 늦었고요. 지금은 조정받으면은 저쪽에 있는 소비주들을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조정을 받으면 그리고 지수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2, 3일 내에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거고 하루 이틀 내에서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미 전날 못했다면 반등을 기다렸다가 그래서 내일이든 모레든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 현금화 대응을 해서 어디를 소비주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소비주들이 강하다는 것은 세력들이 역시 이쪽으로 매집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 알약으로 먹는 것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이게 나오게 되면은 여행 산업이라든지 항공주들이 직접적으로 일단은 수혜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쪽 그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 가지고 소비주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지금 기대감에 지금 반응을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0월 말부터부터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정부 방침 얘기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리고 1차 접종, 2차 접종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1차 접종도 거의 이제 76%대인가요? 올라왔고 2차 접종도 55%대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조만간에 이제 2차 접종도 이제 70%대로 이제 달성을 뭐 한 달 내에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내에서 이제 2차 접종도 7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로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관련된 소비주들이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 거니까 이쪽 위주로 좀 집중을 해서 연말까지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서 얘기했던 부분 결국은 소비주가 갈 것이다라는 부분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면 좀 이따가 장 끝나고 이거 방송 끝나고 아니고 장 끝나고 나서 신의 한 수에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불안하신 분은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소비주들은 상승세 보이는 시장입니다. 조정 받았을 때 공략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 표조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SM라이프 디자인이 수익률 5.7% 달성을 했고요. 다음날 편입된 제이콘텐틀이 수익률 4.7% 달성했습니다. KB금융 아쉽게도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IHQ 3.8%, 4.1% 각각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93.5%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GKL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카지노 관련주 GKL입니다. 얼마 전에서도 GKL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하죠. 제가 카지노 관련주 잘 봐야 된다고.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현대차, 그러니까 대중주들이라고 그러죠. 카카오, 셀트리온 가장 체감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사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빠져 있어요. 이미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최근에 개인들이 공략한 10개 종목에서 9개가 빠지더라라는 기사가 나와 있길래 그걸 보여드리면서 얘네들이 왜 자꾸 빠지는지 아느냐, 시장이 계속 왜 하락하는지 아느냐, 저 개인들이 신용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흔드는 거다. 반면에 소비주들은 괜찮다. 소비주들은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고 개인들이 무서워서 잘 안 건드린다. 왜 무서워서 안 건드린다? 추석 전만 하더라도 확진자들 3,000명 나왔다는 얘기 때문에 불안해서 누가 그걸 사겠어요? 다 수익이 났으니까 벌써 던지고 있겠죠. 그래서 소비주들은 개인들이 잘 건들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사면 더 샀지. 저는 그래서 이 소비주들은 세력들이 이미 매집이 이미 작년에 한 번 됐고요. 올해 3월 달에서도 매집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엔터주는 빼고 엔터주 소비주들 아직은 매집 중에 있는 거고 저쪽에 그 카지노라든지 여행 관련주는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쪽 애들을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동안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흔들려도 그쪽 애들은 좀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소비주들 흐름이 계속 좋고요. 거기도 후성도 지금 강한 이유가 개인들이 거의 다 팔고요. 기관하고 연기금밖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강한 애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굉장히 극도로 심한 차별화 장세가 되는 중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안 빠질 애들은 안 빠지고 가는 애들은 가는. 그래서 지금 소비주들만 지금 강한 흐름이 그래서 잡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GKL 가지고 나온 거니까 장중에 가격대 드릴 때 좀 이따 드릴 때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IHQ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HQ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표적 종목 드리고 나서 수익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날에 드릴 때에서도 1,600원에 들어오자마자 뭐 얘기하자마자 계속 올라가고 그날 바로 그냥 수익 달성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판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음봉에서는 함부로 또 사면 안 돼요. 지수가 3,000이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상한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같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한 종목이 좋아요. 그러니까 엔터주가 됐든 아니면은 카지노가 됐든 여행주가 됐든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애들은 왜 올라가는 거다? 개인들은 던지고 있고 세력들이 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안 산단 말이에요.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다들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그걸 설마 삼성전자를 손절하고 절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인간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손절을 하고 더 비싼 종목을 더 들어가서 저쪽을 공략하겠다? 1,000명 중에 1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수들은 지금 아니다 싶으면 그 종목을 손절해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실 나 있으면 복구될 때까지 그냥 계속 버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보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금 엔터주들 중에서 올라가는 쪽들은 세력들이 지금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지금 땡기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강한 쪽이 좋은 건데 지금 YG에트 같은 경우도 보면
YG엔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정고점을 돌파 강하게 움직이죠.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좋으니까 지금 이걸 우리가 사서 땡겨 올려야겠다 이거 사야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YG엔터를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차트를 봐봐요. 이게 들어오게 생겼나. 지금 올해에선 신고가고요. 이게 몇 년 신고가냐면 2015년도도 아니네. 2013년도 이후에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년, 그렇죠? 8년 가까이 지금 신고가를 지금 뚫고 있는 종목을 개인 투자자들이 8년 동안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저 비싼 종목을 이거를 산다? 전혀 그럴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력들이 사서 땡겨 올리는 경우고 개인들은 지금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종목이 좋은 거지 IHQ를 보게 되면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인들을 더욱더 골탕을 먹여가지고 더 흔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플러스가 안 나오는 종목들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지금 빠지고 있는 지금 IT 부품 주서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계속 저런 식으로 저점을 깨고 계속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부로 지금 마이너스 있는 종목은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가 날 때, 양봉이 나올 때, 그러니까 IHQ가 마치 SM처럼 플러스가 나오는 날 이런 모양이 나올 때에서 세력들이 사줄 때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세력들이 던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번 더 밑으로 던져가지고 1,400원을 깨는 수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 다만 잘 째려보고 있다가 이게 여기를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하면 그때서는 세력들이 땡길 생각이 있구나 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그때는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점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테스트를 하면서 저점이 깨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셔라.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디로 떨어지게 되냐면 이게 이전에 있었던 최저점 자리가 한 1,300원대 되거든요. 1,3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한 10% 정도는 더 떨어져야 돼요. 10% 정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함부로 싸다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1,300원 떨어지게 되면 15% 정도 떨어지네. 그래서 15%를 그러니까 세력들은 15%를 떨어뜨렸다가 나중에 2,000원 올라도 쟤네들은 상관없어요. 설사 1,000원까지 떨어뜨렸다 나중에 2,000원을 올려도 걔네들은 수익 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1,000원까지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아이고 나중에 하면서 다 손절 나가거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같은 엔터주 섹터에서도 양봉이 나오고 있는 쪽은 강하고 좋은데 음봉이 나오는 쪽은 지금 함부로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함부로 음봉 나오고 있는 종목은 함부로 사지 말아라. 만약 여러분들이 음봉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함부로 사고 싶다. 그럼 이것만 지키세요. 지수가 3,300을 뚫는다. 신고가로 간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3,300 얘기했어요. 지금 2,950입니다. 400포인트 올라가야 돼요. 정확하게 350포인트.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약세장으로 만들어지고 박스권장도 아니고 지금 저점이 깨지면서 종목들이 어떻게 투매가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뭘 하지 말아라?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아라. 오히려 저는 지난주까지 3인 연장 동안 계속 현금화 대응을 하고 그랬습니다. 현금화 대응을 하고 그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기에 좋은 장이냐? 아니요. 조만간에 투매 나옵니다. 종목들 15% 20%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점 매수하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그나마 소비주가 안전하고 좋다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다른 종목을 봐서는 투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SK케미칼 지금 9% 지금 박살나는 거 보입니까? 지금 대형주들도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8% 지금 박살나고 있는데 그래도 얘는 좀 더 낫네.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도 5%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저점이다라고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함부로 저점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싸다고 막 들어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역으로 쳐야 된다.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강한 종목을 역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유는 세력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잘 드러납니다. 잘 지금 보면은 플러스가 나면서 소비주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쪽들은 개인들이 팔고 있고 세력들이 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싼 걸 공략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꾸로 하세요. 싼 걸 사지 말고 비싼 걸 사자. 어디서? 소비주에서. 그러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살아나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지금 떨어져 있는 5%짜리는 건들지 말고 5%가 올라가 있는 쪽을 건드려야 된다?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분간은. 왜? 그래야지만 지금 강한 종목들이 지금 보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안 되면 뭘 하지 말아라? 차라리 사지도 말고
그냥 관망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건들지 말고 관망만 하셔라라는 거. 그래서 IHQ는 더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점이 지금 또 깨지려고 그러죠. 6% 빠지는 이유가 이게 지금 저점을 깰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400원, 1,300원으로 얘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자, 오늘의 표역 종목 GKL. 자,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을 지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GKL뿐만 아니라 호텔, 카지노 이렇게 엮는 거죠. 그래서 호텔 신라도 오랜만에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지금 이쪽 애들이 다 강세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에서는 얘네들 다 플러스권역에 있으니까 이거를 싸게 공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 시장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싸게 사자라는 거지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플러스다는 걸 공략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16,200원 이하로 16,000원대 사면 좋긴 좋은데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빠질 만큼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저 2,950도 깨졌네요. 야, 이렇게 깨지면 이거는 지금 해외 시장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월등히 더 지금 더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코스닥 3% 빠집니다. 그러니까 투매를 유발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들어가지 말고 자 이거 매수 가격을 좀 더 낮추겠습니다. 이거 지금 시장 투매 나올 것 같아서 얘도 그러면은 16,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16,000원으로 합시다. 자, GKR 16,000원으로 공략하시고요.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3% 급락 나오고 있고 지금 거래소도 계속 밀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개인들의 신용잔고를 한번 털기 위해서 정상적인 종목들도 한번 끌어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비싸게 공략하지 말고 원래는 16,200원도 싼 자리인데 16,000원으로 내려올 때 공략을 하시고요. 시장이 쿵 하고 떨어지게 되면 이미 벌써 빠지기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종목들이 8% 이상 떨어지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비주는 그런 건 없는데 지금 남북경협주부터 해서 제약바이오, IT 부품주들 지금 8%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대형주들도 8%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눈에 꽤 들어와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8%대에서 10%가 넘어가면 애들이 15%더 떨어지게 되면 옆에 있던 마이너스 5% 버텼던 애들도 마이너스 10% 떨어지는 이런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가만히 버텨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애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적인 종목들도 투매가 나오면서 같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싸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000원으로 저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GKL 카지노 관련주였습니다. 네, 이 강한 종목 위주로 공략해야 되는 차별화 장세가 되고 있다. 또 지금 저점이 깨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싸다고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런 말씀 주시면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GKL 만나고 왔습니다. 카지노 관련주죠. 따라가지 말자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니까 매수가를 좀 더 낮춰주셨고요. 매수가는 16,000원 이하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인텍 플러스요. 인텍 플러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5,690원에 10%요. 25,690원의 비중은 10%시고. 네. 그래요. 자, 지금 차트적으로서는 반등이 나와도 또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중이라 얘는 아마 반등 나오면 또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거는 빠져나올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반등 주게 되면 일부라도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3,000원 정도만 올라와도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을 하는 게 나은데 만약에 지수가 다 빠질 만큼 다 빠졌고 얘도 여기서 잘 지켰다. 근데 지수가 다시 살아나서 코스닥이 다시 1,000을 안착을 하거나 코스피가 3,100을 안착을 하면 그때는 손절을 안 해도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현재로서는 반등을,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는데 얘 혼자
종목만 반등을 줘갖고 23,000원 주면 그때는 손절이 나아요. 지수는, 네.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인텍플럭스만 오늘 내일에서 네. 23,000원으로 가면은 손절이 났고 네.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제 반등을 줘가지고 코스닥은 1,000원을 회복을 하고 코스피가 3,100을 회복을 하면 그때는 손절보다는 25,000원, 27,0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보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전문가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경동제약이요. 경동제약. 예.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미수가는 11,600원이고요. 네. 20%요. 비중은 20%시고 뭐 제약주들이 죄다 빠지는 거는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앞으로 이제 그 먹는 치료제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요 경동제약은 거래량이 그래도 괜찮네요. 이거는 그냥 갖고 있다가 손절 라인은 제가 1,700원 잡아드릴게요. 1,700원이 깨지지 않으면 13,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릴게요. 얼마에 팔으라고요? 13,000원 정도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세요,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세요.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으로 파라다이스 질문 와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움직임이 좋죠. 바로 카지노 관련주, 소비주 관련주 쪽인데 항공주하고 여행주들이 직접적이라 그랬죠. 근데 직접적인 또 업종이 또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들이 나와주면은 신종플루도 처음에 나올 때에서는 이제 죽는다는 병이었어요. 걸리면은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다들 공포에 떨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주사제로 맞는 그래서 병원 가갖고 타미플루제를 주사제로 맞아야지만 그 낫고 막 그랬는데 이게 또 새벽에 또 이게 증상이 오거나 그러면 또 병원 또 찾아가기도 어렵고 또 아픈데 어떻게 또 찾아가기 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알약으로 이제 구비하고 있다가 걸리면 감기약처럼 먹으면 낫는 거니까 그래서 사망 확률을 확 낮췄죠. 그래서 타미플루제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 알약 타미플루제 때문에 신종플루가 여러분들 기후 속에서 이제 공포가 아닌 그냥 감기처럼 대응을 해버리는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도 마찬가지 타미플루제처럼 알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이 되고 가격도 낮춰지고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 소비주들은 원래 자리를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아까 제가 GQL도 얘기했지만 얘네들도 지금 몇 년 동안 하락이냐면 1, 2, 3, 4, 5, 6, 7, 8년 동안 하락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갖고 있으면 아무리 못해도 2만 원 이상 간다고 봅니다. 많이 가면 3만 원. 그래서 한 100%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서는 현재로서는 그냥 갖고 있으세요. 갖고 있으시고 19,600원에 물린 부분들이 있다면 뭐 여유가 되면은 추가 매수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지수가 워낙 지금 약세를 보고 있으니까 해도 돼요. 추가 매수를 지금 해도 되긴 되는데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코스피가 양봉이 나오고 코스닥도 양봉이 나올 때 그러니까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개인들의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해서 거래소를 지금 두드러 패서 그런데 저 부분들이 신용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시장이 급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수는 어느새 며칠, 하루 이틀 만에 다시 3,000을 회복을 하면서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때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파라다이스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LG전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개인들이 지금 많이 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애플이쇼 때문에 작년에서부터 해서 많이 고점에서 물려서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래서 LG전자를 여기 움직이기 전에 여기서 제가 저녁에 주유소 방송에서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는 싸다. 다른 다 올라가는데 이런 애들은 공략을 해야 된다. 하고 나서 2주 전에 얘기했더니 2주 뒤에 내가 상한가를 가가지고 야 LG전자가 상한가가 뭐 몇 년 만에 갔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 상한가가 갔던 종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LG전자가 싸서 좋아했지만 그때 이후로 급등을 하더니 주가가 100%가 넘게 올라갔고 그런 애플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애플 이슈로 다시 떨어질 때가 됐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애플카 이슈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 3분기 실적은 뭐 역대급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래요?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진 않는데 실적 때문에 올라가려면 주가가 싸야 돼요.
만약에 얘가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좋아서 움직이려면 주가가 한 4만 원대 있으면 역대급 저점이죠. 실적이 좋다 그러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00%가 수익이 날 텐데 지금은 이미 벌써 4만 원대에서 29만 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물량들을 아마 털기 위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을 줘도 다시 밀릴 것 같은데 매수 가격 14만 6천 원이면 반등을 주면은 이번에 만약에 실적 발표가 되어서 14만 원만 반등을 줘도 일단은 잘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겠다. 일단은 하락세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하락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10만 원 이하에서 한번 노려보세요. 1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1차적으로 하고 2차는 그 이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왜냐면 지금 개인들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들이 꽉 차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가 외국인들은 굳이 이거를 들어 올릴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걸 왜 올려? 이거 올리면 개인들이 다 떼돈 벌 텐데. 그래서 기관과 연기금과 그다음에 그 외국인들은 이 주가를 밑으로 내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 개인들이 손절이 나갈 거고 자기네들은 싸게 사가 나중에 20만 원 올리게 되면 돈을 많이 벌 테니까. 그래서 지금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반등줘도 또 빠진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노리더라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10만 원과 6만 원 이렇게 보면서 싸게 사셔야 되고 추가 매수할 거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 없으면 14만 원만 들어줘도 팔았다가 다시 싸게 내려올 때 다시 사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농투코리아를요 8,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언제 매수했다고요? 8,000원이요. 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네. 추가 매수 어떤가 하고 여쭤보고 싶어갖고요. 자,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10% 정도 조금 못 돼요. 비중은 10% 정도 되고. 최근에 중국 규제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지금 뭐 퇴출이다 뭐다 얘기 나오면서 막 급락하고 했던 이슈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홍콩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중하계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쪽 관련된 뭐 거래 정지 이슈도 있었고, 지금 중국 애들이 뭐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최근에서는 교육주, 그다음에 뭐 게임주, 그다음에 엔터주, 그다음에 지금 뭐 부동산 홍다까지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망치로 지금 두드러 패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이 안전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룽투코리아도 게임주인데 이게 중국 관련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려감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온 거라 추가 매수를 해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시장이 안정세가 만들어지면 먼저는 일단은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안정화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은 7일까지 국경절이고 8일 날에 네. 개장을 하거든요. 예, 그럼 예. 중국이 강하게 다시 반등을 주는 걸 보고 그때서 추가 매수할까를 고민을 그때 하셔야 되지, 만약에 막상 8일 날에 뚜껑이 열렸는데 중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폭락하거나 급락해버리게 되면은 관련된 중국 관련주들도 죄다 미끄러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만 하시고요. 뭐 좋은 부분들은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다 내려와 있어요, 다. 네. 그래서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급락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보유만 하시고, 중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도 8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하방 경직을 주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다시 반등세를 주면 전체적으로 반등 분위기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신용 물량만 털어놓고 다시 반등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추가 매수를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직 투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 네네. 아직은 투매 나오지 않았으니까 대신에 지금 게임주 게임비라고 위미에드는 아주 그냥 폭등을 하네요. 우리나라 게임주들도 있는데 왜 중국 걸 했어요, 근데? 아, 제가요, 그거 수익이 났는데 더 갈 줄 알고 제 차 다시 잡았어요. 좀 아쉽네요. 이게 룽투코리아가 네, 중국계 회사라는 건 알고 계셨죠? 아, 네네네, 알고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중국계 그거 막 두들기고 막 패는 흐름들이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좀 됐어요, 좀. 그러니까 그때 막 교육주 얘기 나올 때, 네. 그다음에 뭐 게임주 얘기 나올 때, 그때에서 잘 버티고 있을 때 수익 날 때 좀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SK 하이닉스요. SK 하이닉스. 자, 어떤 것이 궁금한가요? 아,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요. 124,955원이고요.
되게 복잡한데요. 잠깐 얼마라고요? 12만 4,900원. 12만 5천 원이라 할게요. 예. 자, 12만 5천 원의 왜- 비중은요? 비중은 60%예요. 비중은 60%. 비중을 많이 실은 이유는 뭐 믿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사신 거죠? 예. 망하진 않을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좋아도 하락할 때가 있고 상승할 때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 때 공략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 나오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특히 나스닥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사만 찾아보게 되면 그렇게 딱히 그런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없습니다. 악재는 없는데 악재 하나는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서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10개의 대형주들을 많이 샀는데 한 개 빼고 아마 그게 네이버였던 것 같아요. 카카오과 네이버 하나 빼고는 나머지 9개는 다 지금 많이 샀는데 지금 다 그러니까 다 손실이 많은 종목으로 엮여 있는데 SK하이닉스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이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좋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지는 거냐? 그냥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그냥 떨구는 거예요, 밑으로.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게 많이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못 벌게 하려고 일부러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도를 알았다면 버팅겨야 되는데 이거를 싸게 사서 버티면은 편안할 텐데 지금 그렇게 안전하게 완전 꼭대기는 아니에요. 14만 원은 아니지만 12만 5천 원에 어중간한 자리에서 지금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는 좀 매한가지인데 더 떨어질 거예요. 일단은 9만 원까지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9만 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점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도 생각을 하고 심각하게 떨어지면 6만 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할 생각이 싹 사라지죠. 근데 네. 버티면 다시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없다 생각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제가 6만 원을 얘기해 드렸지만 6만 원은 쉽게는 안 내려올 거고 여기 아마 9만 원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9만 원짜리가. 그래서 9만 원짜리가 9만 원에서 이 가격까지 올라올까요? 나중에 시간이 걸려도? 시간이 걸리면 올라오긴 할 텐데 이게 9만 원을 찍고 바로 올라갈 건지 9만 원 찍고 잠깐 10만 원 갔다가 다시 7만 원 갔다가 다시 8만 원 갔다가 다시 7만 5천 원 갔다가 8만 원 갔다가 그렇게 2년 3년 가다가 나중에 5년 차에 다시 10만 원 갔다가 14만 원 갈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핸들링을 왜 이렇게 정신없게 하냐면 뒤에 타고 있는 개인들 떨어지라고. 핸들링을 심하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하나도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들 올라타라고 쟤네들은 계속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많이 올라탔기 때문에 그걸 흔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아마 그러니까 얘가 개별주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아마 답답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9만 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보유만 가능하십니다. 어차피 회사는 안 망하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장기적으로 한 몇 년 동안 참고 있으면 그 가격까지는 다시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개인들이 신용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거라서 쉽게 들어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14만 원 가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올해는요. 예. 어쨌든 12만 원만 올라와도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12만 원 올라오는 거는 뭐 올 연말이나 뭐 내년 좀 기대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예. 보유만 알겠습니다. 가능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A 프로. A 프로 네, 42,200원에 42,200원에 비중은요? 예, 18%입니다. 18%시고. 예. 너무 많이 떨어졌죠. 뭐 많이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진 건데 신규주네요. 작년 7월, 6월 달에 아마 상장했던 것 같은 2차 전지 관련주 섹터인데 예. 최근에는 25%나 떨어졌고. 그럼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나.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뭐 코스모 신소재, 뭐 코스모화학, 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이 뭐냐면은 작년 저점에서 세력들이 매집해 놓고 열심히 땡겨 올리면서 계속 올려야지만 되는 애들. 예.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면 세력들이 손실나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A-프로는 작년에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한 게 아니고 쟤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제약주들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강하게 떠 있는 애들은 기관과 외국인 내지는 그냥 그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열심히 버팅기고 있는 애들만 지금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래량도 그렇고 뭐 실적도 그럭저럭이지만 지금 거래량도 없고 처져 있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력주 작전주들에 비하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세력들이 이거를 매집해 갖고 지금 강하게 땡길 생각은 없는 종목이고 그냥 장이 좋아야지 움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은 불가하고요. 일단 예. 버티세요. 버티셨다가 37,500원에서 4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파시면 되는데 현재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올라갈 생각도 없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 네. 한 4만 원 정도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뭐 실적 그때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이 같이 올라와야 돼요. 시장 안 올라가는데 얘가 혼자 올라갈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그 가격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좋은 얘기는 5만 원 안 물린 게 다행인 거고요. 뭐 예, 4만 예. 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예, 마시고 예. 일단 보유만 하세요. 흔들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GK의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6,0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2.20% 상승하면서 16,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 오늘도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입니다. 양시장 합쳐서 상승 종목이 200여 개, 하락하는 종목은 2,000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항공주, 여행주, 도시가스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들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코스피에선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에선 기관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요. 코스피 지수 2.47% 하락하면서 22,94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3.25% 하락한 95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급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겁나고 무섭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폭락과 하락장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하락하고 있는 종목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보면은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 오늘 13% 빠지거든요. 13% 떨어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8%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8% 떨어지고 뭐 13%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오늘 공포의 도가니가 될 겁니다. 반면에 뭐 소비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의 그런 이제 하락세나 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지금 흐름이 강하다는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 지금 월등히 우리나라 지금 약하게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코스피도 봐도 코스닥도 봐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주 수, 목, 금에서 이런 혹시나 흔들림을 대비를 해서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현금화 대응을 아무 때나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뭐 심심할 때만 여러분이 현금화 대응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현금화 대응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더 약세를 보여주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현금화 대응은 30%에서 50%도 해야 된다. 요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도 조심 단계 정도에 있는 거고 위험과 폭락 단계는 아닌데 지금 위험으로 들어갈까 말까 정도거든요. 근데 이미 저쪽에 있는 일부 뭐 제약주들이나 이쪽은 이미 벌써 위험 단계가 벌써 발령이 된 겁니다. 거기는 이미 벌써 위험 단계가 발령이 됐지만 소비주들은 아직도 그냥 조심 경계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봐 현금화 대응을 했던 거고 그게 맞았던 거죠. 왜냐하면 차트를 봐봐요 한번. 지난주 수요일 날이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내주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전장 시놉을 보게 되면 무슨 뭐 그 영화를 보더라도 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밀리게 가고 여기가 밀리게 되면 이 전쟁에서 뭐 진다 이긴다 뭐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밀려버리게 되면은 그때서는 이제 깝깝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깨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밑에가 횡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제 폭락세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현금화 대응 20% 정도로 가지고 있고 소비주 위주로 대응하면 그나마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도 얘기했고 오늘도 다시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현재 소비주도 무너지고 그랬다면 저는 얘기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소비주까지 무너졌다면 소비주도 손절하시고 그다음에 현금화 대응을 30에서 50%까지 늘려놓고 지수 2,500, 2,000까지 밀릴 거 생각하고 현금화 대응을 많이 늘려야 된다를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비주들이 버티고 있고요. 말 그대로 소비주들이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외 시장들이 흔들리긴 하지만 일단은 유럽과 미국 시장이 아직 덜 빠졌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직 덜 빠졌다는 얘기는 지지 라인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13,000이 지지되는 한 나스닥 기준으로 다우는 33,000이 지지되는 한 떨어지면 얘네들은 다시 반등 준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저게 깨졌을 때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좀 더 30%까지 늘려야 되지만 아직 저 자리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만 먼저 떨어진 좀 낙폭과대, 그러니까 선반영이라 그러죠. 선반영으로 먼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서 현금화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만 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지난주 현금화 대응을 20%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소비주 위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은 난리가 난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주요적인 제가 전략을 드렸던 부분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 봐야 된다. 소비주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차라리 여행 관련주라든지 여행주 관련주하고 항공주들 이쪽이 강하고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엔터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공략을 하고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 오늘도 표적 종목을 드렸지만 이런 애들 위주로 공략하게 되면 좋을 거다 그랬죠. 오히려 흔들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시장 더 흔들리면 흔들려도 얘네들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근데 그 외 종목들은 어디가 저점인지를 지금 나오질 않아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수가 이 하락세가 멈춰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됩니다. 반등을 줘야 되고 뭐 일본 시장도 오늘 많이 빠지죠. 3% 빠지고 그래서 일본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나은 시장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이미 벌써 여길 깼죠,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이 저점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뭐 내일 한 번 더 흔들려도 모레 들어주거나 아니면 내일 들어주거나 그러니까 한 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박스권에서 이렇게 들어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깰 거냐 말 거냐에 지금 기로에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불안하시면 장 끝날 때쯤 3시 20분쯤에서 이제 신한수에서 다시 시장을 다시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노란 톡방도 열어놨으니까 불안하신 분은 들어오시고 어쨌든 간에 지난주 이런 상황들 때문에 현금화 20% 정도 해놓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소비주 쪽으로 교체하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이었다라는 건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제 입에서 시장이 폭락한 거다. 아주 하락장을 할 거다. 이 얘기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는 마시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불안한 시장, 이정수 의원님과 시장에 대한 얘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날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